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수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이라는 얘기죠. 제가 명운들의 복귀 하는 날이니까요. 그죠? 제가 방송하는 날은 금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주 마무리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급락을 거의 3주 동안 좀 하다가 이번 주 후반에 반등하는 시도가 좀 일부 있어서 이번 주는 한 2472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전략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복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죠? 1월 12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때죠. 그죠? 여기 2500이라는 자리에다 제가 선을 그었죠. 2500. 자, 전략 복귀하는 겁니다. 2023년도 제가 상단으로 제시해드렸던 자리는 2650이었어요. 주식 매도, 현금화, 따라가지 마, 배터리 원금 회수에 중심주만 싸게 분할 매수하자. 그리고 하단 2350. 그죠? 여기까지 기다려. 그 2350 저점 맞추려고 하지 마. 분할 매수. 중심주, 이익 증가하는 기업들 위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소부장, 배터리 중심주들. 그죠? 그리고 뭐 자동차 1등, 바이오 1등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4년도 상단은 2650, 하단은 2350을 제시를 했었는데 2024년도는 요거보다 더 높아야 된다. 상단도 높아야 되고 하단도 높아야 된다. 그게 제 전략이었죠. 이유는 왜 그러냐? 실적 전망이 밝아서? 여러분?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서?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양이 증가할 수 있다. 돈의 양. 2024년도는 돈의 양이 증가될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왜? 긴축 유지해서 긴축 완화로 가잖아요. 제로금리에서 5.5% 가다가 작년도 12월 초중순부터 금리 인하 논의 공식적으로 됐잖아요. 다만 우리는 모르죠. 뭘 몰라요? 언제부터 인하할 거야? 3월달부터 할 거야? 4월달부터 할 거야? 5월달부터 할 거야? 그걸 모르는 거죠. 근데 금리 인하 기조로 가기 때문에 유동성이 양이 증가할 수도 있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밸류가 높아야 된다. 1조를 벌어도 돈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1조는 더 높은 밸류를 유지할 수 있다. 가 제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2500을 기준으로 제시해드렸죠. 요거 이하에서는 싸게 살 생각하자. 좋은 기업을 싸게 사자. 좋은 기업을.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저점을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대신 나침판 역할을 하는 주식이 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누구? 한미 반도체. 많은 종목 보지 마라. 반도체 유동성 누가 끌고 왔어?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HBM 모멘텀으로. 그죠? 시장이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유동성 확산이 중요한 거고, 하락할 때 2500 이하 어디에서 살 거냐? 다른 주식 보지 말고 딱 3개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다. 불필요한 거 다 치워버려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얘네들까지 만약에 무너뜨리는 흐름이 나오면 어디서 받아요, 여러분? 어디서 받으라고? 코스피 지수 2420에서 2450에서 받으면 된다. 였죠? 이게 지난주 전략이었잖아요. 실제로 실전에서는 2440 정도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디서 만든 현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2600 요때 만든 현금이에요. 그거 다시 투입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했던 그대로 실전 대응하고 있고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이 데일리를 통해서 마감의 정석을 통해서 하고 있죠.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을 하면서 2024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2024년도는 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되는 한,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 뒤집히지 않는 한 유동성이 증가할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증가할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악재가 나와서 밀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은 기업 싸게 사시라고. 이게 2024년도 유튜브 공개 방송 제가 했었을 때마다 제목이었어요. 1월 내내. 맞습니까, 여러분? 작년도 하반기도 요거 가지고 이야기했을걸요? 그래서 2350에 많이 추천드렸었잖아. 그죠? 근데 뭘 건들면 안 돼요? 금리 정책을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연기하는 건 상관없어. 3월 달에 안 하고 4월 달, 5월 달, 6월 달 그 다음에 하는 거 상관없어. 근데 인하 기조가 다시 인상 기조로만 바뀌지 않으면 악재 때 사는 거예요. 4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하고 예멘 관련된 이 전쟁 리스크, 그 다음에 대북 전쟁 관련된 이런 리스크, 그리고 실적 전망 떨어지고 여기저기 악재가 쏟아지고 해외 시장에 비해서 우리나라 떨어지고 사는 거야, 여러분. 뭘 보면서? 나침판을 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여기에 바이오 1등지. 심플. 근데 결과는 굿.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악재가 정말 많잖아요. 과연 여러분 악재 있었을 때 여러분 정말 매수할 수 있어요? 작년도 2200, 2300에 요 구간에 여러분들 정말 매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번에 2350에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악재가 나오면 사야겠다고 생각 실제로 하셨냐고. 요번에 하고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다음엔 그때 팔았어야 될 걸. 내가 그때 살려고 했는데 다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요번에 또 악재 나오니까 어때요? 휘둘리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전략은 되게 일관되죠? 그리고 확고하죠? 지식과 논리의 싸움인 거예요. 저는 돈의 논리로 시장을 바라보는 거고 이슈나 주변 지식, 그걸 시장을 바라보면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중심은 반도체다.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년도 9월 이후부터 배터리가 아니라 반도체다. 그리고 바이오 이거저거 하지 말고 1등주. 셀트리온 그룹 누추신 분들 삼바 그냥 1등주 해라. 73만 원, 80만 원. 그죠? 그 자동차 이번에 현대차나 기아 정도 괜찮은 것 같고. 배터리는 후발이다. 늦게 살아난다.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터진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터진다. 좀 버티셔라. 뒤늦게 살아난다. 그죠? 근데 우선순위가 앞설 수는 없다. 반도체가 중심이다. 전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430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긴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반도체가 제일 중요하지. 반도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나는 반도체 그럼 돈 못 벌어요. 작년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유럽 원자재법 요거 부정했던 사람들 작년도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배터리 랠리 가는 거 구경만 했다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10배 터진 거 구경만 했고 포스코 퓨치엠 많이 올랐다 7배 터졌어요. 구경만 했다고. 시장의 조류를 여러분 부정하면 안 돼요. 중심 올라탈 생각을 해야지. 작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금리 인상 기조 속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배터리밖에 없었고 거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수익을 앞설 수 있었던 거는 양극재 관련된 업체, 특히 포스코 그룹하고 LG 굿즈,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이 메인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했던 사람들이 돈을 번 거예요. 올해는 그게 반도체인 거예요. 왜? AI 때문에. 꼭지다. 뭘 꼭지야? 엔비디아 지금 신고가 가고 있고, AMD 신고가 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신고가 가고 있는데, 꼭지다. 뭘 꼭지야? 얘네들 신고가 가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요. 일반 개인 투자가들, 저를 포함한 전문가들에게 하나도 안 중요해. 돈이 신고가 가면 그냥 AI 참여하는 거예요. 좋은 기업 싸게 사. 뭐부터? 반도체부터. 끝! 그리고 나머지 주식들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전략을 심플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장 선 어디다 그어야 될 것 같아요? 2,500. 일관되죠? 2,500이 중요한 자리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게 매수 기준이야. 근데 저점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분, 작년도 코스피 종합지수 2,350이 저점이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더 빠졌어요. 근데 꼬리가 됐죠? 그런 의미라고. 근데 이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해졌죠. 저도 사고력이 조금 더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가 깨지면 2,420거, 2,450에 받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지난주 명인들을 복귀에 다 녹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전에서 그대로 쌓여 나갔어요. 2,435인가? 40인가 그때. 딱 나오자마자. 한미 반도체가 52,000원 찍는 거 보고. SK 하이닉스가 128,000, 9,000 저점 찍는 거 보고. 삼성전자가 77,000 저점 찍는 거 보고. 그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뭐 예멘 관련된 전쟁 중요하지. 환율 관련된 리스크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100배 더 중요한 건 100배 더 중요한 거. 예멘 관련된 요 미중 간의 어떤 갈등에 전쟁 관련된 우려, 대북의 강경 발현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똥지식이기 때문에. 똥지식. 똥지식. 머릿속에 똥만 가득 찬 거예요. 정작 투자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도 못해. 뭐예요? 똥지식인 거야. 투자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건 여러분들 과감하게 쳐내실 줄 아셔야 돼. 안 중요하구나, 그거. 아, 돈 버는데 그거 안 중요하구나. 돈 버는데 제일 중요한 건 기업의 적정 밸류가 그 다음에 유동성이 풀리는 시장인지 아닌지 그리고 지금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하구나. 이게 100배, 1000배 더 도움이 된다고. 확고하게 갈 수 있어. 2,500 이하에서 사는 거야, 분할 매수. 근데 요령껏, 하우. 뭘 보고? 반도체를 보고. 심플. 나머지는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호 안 나올 때까지는 서둘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돈 되는 기준이 아니거든, 그런 것들은. 2,472에서 사는 거야. 분할 매수. 근데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2,500에서 2,550 갈 때 뭐가 중요해요? 반도체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반도체 상황. 어떤 상황? 여러분, 연속성이 중요한 거야. 연속성. 알겠죠? 예, 연속성. 연속성이 중요하다고요. 이거 좀 풀어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2,500과 2,550까지 가면 누가 중요해요? 배터리가 중요합니까? 배터리는 가장 마지막에 중요하다고. 후발. 맨 마지막에. 누가 더 중요해? 2,500이나 2,550 가면 누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는 자동차하고 바이오 1등주가 중요한 거예요. 심플. 다 알려드렸어. 자, 2,500까지 뭐가 중요해? 반도체가 제일 중요해. 근데 2,500 넘어가서 2,550 가면 누가 중요해? 그때는 반도체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자동차와 바이오 주식들이 자금이 같이 붙는 게 중요하다고요. 배터리는 꼴찌, 맨 마지막에. 아시겠죠? 이거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러면 위로만 올라갈 수 있느냐? 위로만 올라갈 수 있냐? 올라갈 수 있어요. 뭐? 반도체가 안 무너지면. if.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뭐 주말 악재가 터질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갑자기 공장이 중단된다거나
갑자기 뭐 핵을 쏜다거나 뭐 이런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이닉스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 죽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매수 자금을 넘어서는 매도 자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이 나오면 그냥 회복 안 한다고, 죽였다 간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2350보다 더 싸게 살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고. 그때 만들 현금을 여러분 다 쓰면 안 되고 남겨놔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봐봐요. 지금 시장에 관련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 2500 이하에서 어떻게 사는 거야? 분할로. 근데 뭐부터? 반도체부터. 심플. 이미 샀어야 되는 거고. 없어? 그러면 다음 주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연속성 나오는 거 보고 없으면 소부장 그때 사도 돼요. 심플. 그죠? 얼마까지? 2500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2500까지 갔어요? 그리고 2550까지 가. 자, 그럼 요 구간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고? 자동차하고 바이오 1등주가 중요하다고. 바이오 후발주가 중요합니까? 아니, 1등주.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네들이 자금이 더 커지는 게 중요하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얘네들이 이게 줄이는 게 이때는 중요하다고. 이 흐름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현금 다시 만들어야 돼요. 알겠죠? 자동차하고 바이오가 요 당시에 왔는데 만약에 얘네들까지 자금이 안 붙어 그러면 현금을 또 다시 만드셔야 돼. 일부. 밑에서 좀 싸게 샀던 것들. 그리고 나서 다시 2,500보다 훨씬 더 아래 낮은 가격에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이해되죠? 만약에 자동차하고 바이오가 붙은 상태에서 반도체가 연속성이 나오면 반도체 대박 나는 거야. 이번 구간. 아시겠죠? 꽉 잡고 있어야 돼. 계속 고야 그러면.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배터리는 마지막에 살아날 거다. 구발로. 그러면은 2500에 대한 대응 전략 알려드렸어요. 이 자리가 의미하고 있는 이 밸류는 설명드릴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공개 방송 밤에 9시 하지 않은 그때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D램의 세대 교체 시기하고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얘네들이 세태기 때의 밸류에 했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의 규모가 좀 달라요. 2500대냐, 2600대냐, 2400대의 평균치의 유동성과 그다음에 슈팅 때 유동성, 체약 때 슈팅의 평균치가 있다고. 그런 걸 적용해서 이제 뽑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 근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죽이면 안 되는 애들, 2500을 반등을 시도하는데 죽이면 안 되는 애들 누구? 죽이면 안 되는 애들, 반도체를 죽이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알겠죠? 갑자기 돌발 악재가 나왔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가 매수 자금인데 갑자기 매도세로 바뀌는 뭔가 우리가 예측 못한 악재가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2432 저점이 아니에요. 2355더라도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반도체를 죽이면. 저는 가능성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왜? AI 때문에. AI는 테마가 아니라 보거든. 근데 대비는 항상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대비는 항상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전략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이 전략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삶에 대한 메시지도 가지고 있고요. 투자에 대한 태도에 대한 메시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대한 것도 있고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들도 되게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업계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파악해서 여러분들한테 뽑아서 드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다 소화는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방송 통해서 무슨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산을 증식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떳떳하게. 좋은 기업을 여유롭게 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드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잘 한번 실천해 봐요. 결과가 계속 좋아진다니까요. 돌아가면서 터져요. 돌아가면서. 자,
2,500까지 가는데 누가 중요하다고요? 하이닉스가 중요하다고. 자, 하이닉스가 14만 1,300원이에요. 직전 고점 얼마예요? 14만 3,700원. 자, 지금의 주가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직전 고점 앞서고 있는 상태죠. 자, SK 하이닉스. 아니, 적자인데 주가가 이렇게 계속 간다는 게 말이나 되냐? 하수. 당신은 하수. 뭐야? 현상을 쫓는 사람.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배우시라고. 본인보다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 배우라고. 돈 버는 사람은 그렇게 주식 투자하지 않아요. 뭘 봐요? 적자, 지금의 적자 안 봐요. 세대가 교체되는지를 본다고.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지를 보고 지금 적자여도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게 미래의 이익을 더 키울 수 있을 만한 긍정적인 투자냐, 증설하느냐, 이 증설이 돈 벌 수 있는 증설이냐, 그러면 돈이 베팅을 한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투자해요. 우리 그렇게 따라야 됩니다. 그럼 돈을 벌어요. 현상을 쫓지 마세요, 여러분. 논리를 쫓으라고. 2016년도에서 17년도 실적 최악이었어. 근데 DDR3에서 DDR4로 넘어갔던 요 구간에 삼성전자가 시안에다 투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중국에다가 투자하면서부터 여러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양이 더 많으면서 실적이 지금 부족하더라도 랠리가 터진 거예요. 그때 뭐가 일으켰어요? 낸드와 디램 이 산업이 이끈 게 스마트폰 시대였죠.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커요. AI, 데이터 센터, 미래차.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실적 안 보는 거예요. AI 모멘텀을 크게 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돈들은 거기에 베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긴장하세요. 긴장하시라고. SK 하이닉스가 14만 3,700원을 넘어가. 근데 유동성이 안 줄고 지금 6천억, 7천억, 8천억 계속 늘어. 그럼 역대급 밸류를 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HBM 때문에 가는 건데 삼성전자도 여기에서 7만 7천 원이나 7만 8천 원 가는데 자금이 한 1조 이상 붙어. 그래서 반도체 쪽을 봤으니까 반도체 섹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2조 이상 붙는 거예요. 그리고 3조 붙어. 소부장 관련된 섹터까지 자금이 붙어. 그러면은 2024년도는 여러분 AI 관련된 거는 다 반도체로 수익이 다 터뜨리겠다는 얘기예요. 꽉 잡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해되시죠? 소부장 관련된 기업들은 제가 다 이야기해드렸죠. 어떤 기업 해야 되는지. HPSP, 삼성전기, 원희가이패스, 유진테크, 솔브레인, KC텍, 하나머티리얼즈,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 하면 돼요. KC텍. 파운드리 GA. 이해되시죠? HBM,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의 비즈니스가 연결돼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이라고. 얘네들 계속 사고 팔고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00에 갔어요. 언저리 왔어요. 그럼 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누가 중요하다고요? 기아가 따라붙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얼마를 넘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80만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셀트리온이 따라오면서 현대차가 가면 2,500에서 2,550 구간, 요 구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힘을 모아서 다시 가겠다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요때 상황을 보고 그때 또 다시 전략을 세우셔야 돼. 이해되시죠? 만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현대차, 기아, 자동차의 자금력이 안 붙고 배터리 중심주가 저점을 못 높이는 흐름이 나온 상태에서 반도체로만 자금이 쏠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때는 반도체에서 좀 이익이 났던 것들을 좀 챙겼다가 또 다시 현금화를 일부 하셨다가 다시 2,500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또 다시 싸게 살 필요한 현금을 또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유동성, 중심주의 이격 이것만 가지고서도 이번 구간 대응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반도체가 이끄는 시장이 나와야 됩니다.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면 꽉 잡고 가시고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지 않고 만약에 다른 섹터들이 올라가는 시장이다. 그럼 그때는 좀 여러분들 현금 관리를 반등 나올 때 조금 하시라고. 계속 샀다 팔았다 해야 될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지 계속 보시면서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제 전략이 도움이 많이 되셨기 바랍니다. 성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투자 김영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